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기차 정책은 당근만 가득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특별한 규제 없이 전기차 확장을 위한 당근 정책만 펼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보급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일명 당근은 구매 보조금에 해당되고 채찍은 시장 규제에 해당됩니다. 이 당근과 채찍을 가장 잘 활용해서 전기차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지난해 유럽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대비 45% 시장 확대가 되면서 약 56만 대가 팔렸습니다. 유럽의 채찍, 즉 내연기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은 실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차량당 CO2 배출 허용량을 매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이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차 한 대당 9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채찍이 너무 아플 것으로 예상돼 독일과 영국, 프랑스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올려주는 달콤한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과 당근의 투톱 전략이 이루어지자 유럽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전기차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유럽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웨덴은 2030년까지 가솔린, 디젤 차량을 퇴출시키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국 선언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스웨덴에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차량 수송 부분인데요. 스웨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이 모두 차량 수송과 관련이 있는 대형 디젤 트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전기고속도로 하이웨이였습니다. 전기고속도로는 2015년 미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실제로 개통한 것이 바로 스웨덴인 것이죠. 2016년 6월에 스톡홀름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하이브리드 디젤 트럭이 전기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고속도로 길이는 약 2km이고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접촉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케이블, 즉 펜터그래프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럭이 지하철처럼 보선을 이용해서 전력을 받아 동력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보고 독일이 딱 느낌이 왔는지 같은 형태의 전기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 하이브리드 엔진 트럭을 개발하는데 926억 원을 들였으며 2020년까지 전기고속도로 테스트를 위해 18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이 2km였다면 독일은 화끈하게 5배 늘린 10km로 늘려서 트럭 전용 전기고속도로를 오픈하고 테스트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혁신적인 대형 전기차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라고 불리웁니다. 특수 하이브리드 엔진 트럭은 전력이 없는 구간에서는 디젤 또는 천연가스로 주행하다가 전기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공급되는 전력만으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 전력 케이블은 670V의 전압이 흐르게 되고 이를 접촉으로 연결했을 때는 시속 90km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럭은 스웨덴의 대표 트럭인 스카니아가 참여했으며 전기 고속도로 구축은 한때 레알 마드리드 메인 스폰서로 유명했던 지멘스가 맡았습니다. 지멘스에 따르면 이 도로를 지나는 트럭들이 10만 킬로미터를 달릴 경우 약 2,500만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km 시범 개통으로 탄력을 받은 독일 정부는 향후 트럭의 80%를 전기 트럭으로 바꿀 예정이고 전기 고속도로를 독일 북부와 남서부 지역 2곳 이상 추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예정이고 2055년까지 95%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환경적으로 가장 이슈가 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통 큰 목표를 설정하는 스웨덴과 독일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한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전기차의 약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의 EP 텐더라는 스타트업 회사는 스웨덴과 독일에서 보여줬던 같은 맥락의 달리면서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하늘에다가 전기선을 깔아버렸다면 EP 텐더는 캠핑 트레일러 흡사하게 이동형 충전기를 결합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저거 뭐야, 바퀴 달린 샤오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회사는 트레일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주요 장거리 구역에 배치를 해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충전은 태양열로 해서 친환경으로 충전을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를, 다 쓴 트레일러는 반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용량일 텐데요. 현재까지 38kW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향후 64kW까지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4kW면 코나 일렉트릭에 장착된 배터리와 같은 용량이기 때문에 만약 코나 일렉트릭에 저 트레일러를 달고 날씨 좋은 날 달리게 되면 1000km 항속 주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면서 생기는 공기 역학적 손실로 인해서 기존 차량의 배터리가 더 소비된다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미 이 문제를 발견하고 재설계해서 충분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다 쓰지 못하고 트레일러채로 반납을 할 때 남아있는 전력에 대해서 환불이나 환급을 해줄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제도를 운영해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한 대를 빌린 데는 약 하루 4만원 가량이고 현재는 20대를 프랑스 전역에 배치해서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회사이기 때문에 대상 차량은 르노의 전기차 조에가 대부분이고 현재는 트레일러를 결합하기 위해서 토우바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약 70만원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르노와 PSA 본사 측에 이 토우바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차값에 영향이 있을 테고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회사 영상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찾아보니 영상 조회수도 높지 않고 좋아요나 이런 것도 많지 않고 프랑스 내에서도 뭔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 같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일 뿐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 이동형 충전 트레일러가 좋다, 나쁘다, 편하게 보인다, 불편해 보인다 라는 갑론을박을 하기 이전에 유럽의 다양한 국가나 회사들이 기존의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실률이 어떻고 후진할 때는 저게 불편하고 어떻게 되고 저거를 달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속도로 요금은 대형으로 내야 되고 저 번호판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비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 누군가는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들에게 비판보다는 박수를 쳐줬으면 합니다. 이처럼 채찍과 당근으로 인해 발빠르게 전기차로 스위칭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유럽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획기적이고 쌈박한 것들이 나올지 기대되며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